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세전님들,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승입니다. 자, 여러분 바람 안 피시죠? 저도 바람 안 피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바람 피는 사람들에 관한 그 심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 사람들은 이렇게 이중적 잣대를 갖고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바람을 핀다는 것은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의 결핍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행동의 하나일 것인데, 여러분한테 이 바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또 더 중요한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 재밌을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사랑은 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사랑이 이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각성, 하나는 꼬리표예요. 각성과 꼬리표, 이 두 가지로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자, 각성은 뭘까요? 각성은 여러분이 이성을 보면서 막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빨리 뛰고 맥박도 빨리 뛰고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각성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그런 흥분, 그 각성 상태. 그 다음에 또 꼬리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성을 보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막 이렇게 얼굴 후끈 달아오를 때 이런 어떤 각성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이 걷다가 라벨링을 하는 거죠. 꼬리표를 딱 붙이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사랑은 자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건데, 그 영화가 사실 뻥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 조작단이, 연애 조작단이 하는 거는 젊은이들 남녀를 이렇게 만나게 해요. 우연을 가장한 어떤 상태로 만나게 해서 그때 뭔가 심쿵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막 빨리 뛰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런 걸 만들어가요. 우연을 가장한 여러 가지 해프닝들로.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아까 제 말씀드린 꼬리표, 이거 정말 사랑인가 보다, 운명인가 보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좀 아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이 사랑의 이 요소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랑 어디서 만났냐 이렇게 얘기하면, 실은 나이트에서 만났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님 말고요. 근데 진짜로 나이트 같은 데 가면 심장이 막 뿜뿜뿜 하면서 막 이렇게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조명 사이키 막 돌아가면서 어떤 호감, 서로의 이성에 관한 호감이 정말 증폭이 되고 그 각성 상태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트 뿅뿅 켜져가지고, 그죠? 결혼에 골인하고 이렇게 연인 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한 여러분 체육관에서 운동하러 열심히 갔는데 막 런닝머신 뛰고 나서 딱 내려왔는데 아름다운 이성이 있어서 서로 그죠? 또 연애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각성 상태가 잘 일어난다는 거죠. 또한 이제 아시겠죠? 점점 더 왜 불륜의 메카가, 그죠? 등산, 그죠? 됐는가? 그러니까 등산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막 헉헉대고, 그죠?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남녀들끼리 막 이렇게 사랑으로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죠. 놀이동산 이런 데에서 젊은 남녀들이 굉장히 많이 스킨십 정도가 진짜 농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최소한 한 단계라도 진척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유로드롭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확 내려와서 심장 막 벌렁벌렁 뛰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루 종일 타봤다, 그죠? 그러면 이제 친밀도가 정말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놀이공원 같은 데에서도 더 심박수 증가, 각성 상태와 꼬리표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면 흥분되고 이렇게 설레는 이 감정에 계속 중독되듯이 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내 어떤 짝이어서 서로 간에 상호적인 보완적인 측면도 잘 맞고 가치관도 일치하고 정말 멋있게 잘 서로 돕고 어떤 의지를 하고 사는 관계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가치를 더 온전히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때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색다른 어떤 흥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컨트리송 가사인데, 술집 문 닫을 시간이 되니까 여자들이 다 예뻐 보이네.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실험을 했는데 대학 근처에 술집에 어떤 세 곳을 딱 이렇게 지정해서 밤에 이제 술집 안에서 이성하고 전혀 뭐 대화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실험 참가자로 딱 지정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성들의 어떤 호감 정도를 점수로 매겨보라 한 거예요. 이 실험 몇 시에 하냐면 밤 9시에도 했고 밤 10시 반, 밤 12시에 한 거죠.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더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평가를 더 높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의 기본적 심리에 있어요. 이걸 유도 저항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선택권 그리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경험적인 어떤 기회들을 점점 뺏고 제한을 가하면 그것을 더 이렇게 회복하려는 그런 심리들이 커져요. 그것을 유도 저항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두 집안의 결사 반대가 오히려 그 둘의 사랑을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유도 저항 이론입니다. 이런 유도 저항 이론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왜 내가 헤어진 그녀가 더 그렇게 간절히 또 생각나고 보고 싶은지, 그죠? 잃어버린 물건이 왜 이렇게 더, 그죠?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유도 저항 이론으로 이렇게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좀 더 심오하게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무의식적인 측면이 있어요. 인간은 애착 형성이 잘 돼야 돼요. 내 최초 보육자랑 관계 형성이 잘 돼야지만 그 힘으로 내가 이 양육자를 믿는 그 마음 남들도 믿을 수 있구나. 이 세상은 그래도 좋은 거구나 하면서 그런 내면의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인데 최초 양육자한테 제대로 충분히 온전히 어떤 관계의 좋은 질로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 내면의 힘이 없어서 제대로 된 올바른 관계 형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실험을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발달 심리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그런 분이 낯선 방 실험이라는 걸 보여줘요. 낯선 방 실험.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그 장난감들이 쭉 많고 그다음 엄마가 뭐 잡지라도 읽을 수 있게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애들과 엄마를 들여보낸 뒤에 그들의 어떤 행동 패턴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낯선방 실험이었어요. 자, 여기서 엄마가 잠깐 볼일 있어 나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혼자 잠깐만 좀 있어줘 하면 애가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겠죠. 하지만 이 안정에 착된 애들은 엄마를 믿는 마음이 딱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잠깐 이내 다시 진정되고 혼자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다시 딱 오면 엄마 끌어안고 이렇게 그죠? 다시 엄마 반기고 다시 엄마 이거 내가 만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안정애착하는 애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회피애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 아이들 중에 20에서 25%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 회피애착 애들은 엄마가 있어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혼자 놀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독립적인 그런 개체로 그런 존재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볼일 있다 나갔다 올게 하면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뭐 묵묵히 노는 거죠. 그때도 이제 심박수 같은 걸 더 재볼 때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자기도 이제 약간 불안한 거죠. 하지만 내색을 안 합니다. 얘네들은. 엄마가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안아주려고 하면 엄마를 밀쳐내요. 아, 됐어요 하면서 이렇게 밀쳐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애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이상한 거예요. 아마도 그 엄마는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애한테 매우 잘해줬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애한테 그냥 막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일관적인 어떤 패턴으로 사랑을 받은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할 거면 나한테 아예 관심 주지 마세요 하면서 아예 자기가 사랑을 밀쳐내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회피애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불안애착이 있어요. 불안애착은 한 10% 전체에 해당합니다. 이 애들은 낯선 방 들어가도 뭔가 놀질 않아요. 엄마 옆에만 찰싹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변 탐색을 잘 안 하고 엄마가 어디 나갔다 온다고 하면 막 미치려고 해요. 막 이렇게 경기 일어날 정도로 막 이렇게 울고 엄마가 다시 와도 진정이 안 돼요. 엄마가 안아줘도 진정이 안 되고 계속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보신 적이 있는 어떤 애 패턴이 될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상한 건가? 아니요. 그 어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이 아이는 안 겁니다. 내 엄마는 내가 이렇게 뭔가 극한 반응을 해줘야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달라붙어서 극한 반응을 해야지만 나한테 관심을 그때서야 주는구나. 이걸 애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 극한 반응만 계속 하는 거야. 참 안타깝죠.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살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정에 차게 애들은 타인들하고 관계 형성하고 뭐 연애하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제 회피의 착, 이런 애들 어떻게 될까요? 회피의 착 같은 애들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어.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진중하게 이렇게 관계 형성을 어려워해요. 겉핥기식의 관계만 형성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람둥이나, 그죠? 이런 식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불안의 척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확실한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감도 얘네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질리죠. 서로 안 좋은 어떤 관계 형성을 이렇게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어떤 어렸을 때부터 부모하고도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바람을 피는 그런 안타까운 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약간 우울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참고로 백년해로를 하는 아주 인꼬 부부라고 하죠. 바람하고 상관없는 그런 부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설명드릴게요. 이 비법이 뭔가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상화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부부를 볼 때 어떤 남편 특성, 아내 특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데, 본인 정작 당사자들, 그 부부는 내 남편은 정말 최고야, 내 아내는 이런 점에서 너무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좋은 점을 더 이상화해서, 좀 더 서로를 이상화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인꼬 부부였고, 싸움도 별로 안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피그말리온 이펙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강력한 믿음과 신념대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가 그대로 된다, 뭐 이런 식의 심리 이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로 이렇게 이상화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자연스럽게 해주면서 그 이상적인 어떤 삶으로 점점 더 부부 생활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충분히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 세자님들이 아주 멋있고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반드시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